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9일 정오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조단조단 TV를 운영하시는 조단조단 선생님입니다. 조단조단 TV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조단조단 TV를 제가 애청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트로트, 대중가요를 분석하시고 가수들마다 아주 비판적으로 칭찬할 때는 칭찬하시고 또 지적할 때는 지적하시고 하시면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훈육교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런 채널은 유튜브에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잘못 발성을 한다든지 악보를 잘못 읽는다든지 하는 것은 가감없이 지적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모시고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푸근한, 이 겨울철에 푸근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시고 제가 모셨습니다. 우선 조단 선생님,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단조단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조단조단입니다. 저는 이제 노래에 대해서, 노래라는 게 단계가 있거든요. 모든 공부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4단계로 보는데요. 처음에 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습, 각, 통,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학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금방 배울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하는 것은 누구나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학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학은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습이에요. 습은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노래 교실에 가면은 한 30분, 1시간씩 묻고 떠들면서 배우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익히는 그 과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보다 10배, 20배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학습의 단계에서 보통은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습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각의 단계가 오죠. 각이라는 것은 깨닫는 건데, 그 노래를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 둘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딱 깨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노래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산에 가서 각각 바로 집에서 나서면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산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넉 달 하다 보니까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초보예요, 초보. 그 울리게 하는 것은 초보 단계고, 근데 득음을 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는 폭포수 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폭포수를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폭포수를 뚫고 나가면 다냐?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 다음에는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리를 가다듬는 거죠. 하나, 둘. 그게 3년이 걸려요, 최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득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득음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예. 그야말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어느 날 차곡차곡 그 각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통이 온 거예요. 아, 통. 마지막 단계네. 네, 마지막 단계. 통달이 되는 거죠. 모든 음에 대해서. 그래서 통달이 되면 소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어요. 5년이 걸렸어요. 꼬박.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연습 정도가 아니고 거의 미친 거죠, 한마디로.
연세가 예. 몇 살 때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6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늦게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을 때 이걸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노래가 왜 좋냐, 도대체. 노래라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어디 놀 만한 것이 없잖아요, 요즘에. 뭐하고 놀 거예요? 물론 이제 노래교실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배우면서 노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노래교실이 생겼지만 어쨌든 혼자 노는 데는 노래만 한 것이 없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은 젊어집니다. 젊어져.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는 최고예요. 아, 더 이상 없어요. 예. 자, 우선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노래에 집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생활인들. 아,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려야죠. 요건 지금 아주 정통이고, 네. 그래서 일단 어느 한 곡을 자기 노래로 만들려면은 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노래를 몇 번 불러야 됩니까? 한 곡을 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 자기 한 곡을 18번을 가지고 만들려면은 18번을 그걸 음정, 박자, 발성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 하루에 한두 시간씩을 꾸준히 연습해서 석 달은 석 달. 예. 이건 가능한데. 예. 예, 석 달은 연습해야 한 곡을 한두 한 곡을 시간씩 내 것으로 만들 수가 만들- 있습니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 네. 그런데 이 흔히 옛날 18번이란 말은 옛날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우리는 흔히 18번이라고 역상곡. 그러는데 18번을 그러면은 한두 곡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대여섯 곡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건 욕- 그때마다 그때마다 선곡을 해야 되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다섯 곡 정도만 있으면 다섯 곡, 최고인데 예. 세 곡 정도만 잘 부른다면은 어디 가서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단 선생님은 18번이 있습니까? 18번 많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바위곡이라든가 바위곡에. 예. 예.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수선화, 아, 수순화도 예. 상당히 부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노래도 굉장히 예. 좋아하고요. 아니, 트로트를 많이 소개하시는데, 트로트에서는 어떻게? 트로트에서는 배워 노래를 좋아합니다. 아, 예. 배워 노래, 특히 배워 노래 좋아하고 나훈아 노래, 잊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노래 예, 좋아하고. 우리 조단 선생님, 쭉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노래 잘 부르는 가수로 꼽는 분이 배우 나훈아, 예. 황영웅, 임영웅, 예. 최근 정서주, 예. 그럼 뭐 이미자, 패티김 이런 분들 다 들어가겠지만, 예. 또 있습니까? 그리고 남인수, 아, 남인수. 예. 예, 남인수. 그리고 김정호 음. 예, 그런 분들은 노래를 특출나게 잘하죠. 뭐, 임명웅, 황영웅 두 사람이 부른, 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또 설명하시잖아요. 예.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황영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굉장히 음이 낮거든요. 저음을 딱 깔아줘야 되는데 그 저음에 임영웅 씨는 저음에 약해요. 아, 그렇습니다. 저음을 목에다 힘을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음이 다 죽어버리죠. 가슴을 울려줘야 되는데 예, 그걸 예, 못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음은 지금 현존 가수 중에서 황영웅 가수가 최고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단언할 수 있어요. 저음인데 힘이 있고, 그죠? 힘이 있다는 거죠. 저음에는 당연히 파워를 실어줘야 돼요. 예. 어떤 노래? 힘이 있고, 또 저음에서도 발음이 깨지지 않고, 흐트리지 않고, 예, 당연하죠. 섬세하게 유지돼야 예, 돼요. 예. 목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가수는 저음이네요. 중저음이네요. 저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온몸을 울려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최고죠. 예. 그리고 이왕이면 저음보다는 고음이 더 좋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고음은 예. 진동수가 높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진동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면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예. 그런데 고음이 더 훨씬 더 그것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고음이 훨씬 더 적합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데는 고음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음 가수가 인기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음을 좋아한다. 본능적으로. 예.
근데 황영웅 가수는 고음도 좋습니까? 예, 고음도 좋죠. 고음도 좋아요. 고음을 부드럽게 낼 수 있다는 거. 고음을 부드럽게 내야 됩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질러가지고 날카롭게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 예. 고음. 부드럽게, 고음을 우아하게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 조단 선생님, 그, 황영웅에 대한 평에서 아주 귀에 속 들어오는 게 미음 발음을 잘하고, 예. 나훈아는 시옷 발음? 시옷 발음. 시옷 발음 잘한다. 예. 사랑할 때 뭐 이런 예. 거. 시옷 발음. 그러면서 황영웅의 발음을 보면은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아주 가슴에 딱 와닿던데요. 왜 한국어가 아름답냐 하면은, 우리말은 모음하고 자음하고 섞여 있어요. 예. 그리고 받침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다 조화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서양의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모음 위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긴 하지만은 뭔가 매듭을 딱딱 지어주는 데는 좀 약하죠. 예, 그리고 일본어는 뭐 받침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유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탁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듣기가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음절로 딱딱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듣기는 좋더라고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많은 발음을 내는 데는 뭐 300단어, 400단어 정도까지밖에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지닌 한계가 명확하죠. 예. 그러면은 이미자 씨는 예. 무슨 발음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 노래는 사실은 그 전에 노래 연습하기 전에도 많이 불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미자 씨는 정통적으로 하여튼 고음이든 저음이든 너무나 처리를 우아하게 잘한다. 예. 그리고 발성도 풍부하고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 지금 요즘엔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옛날보다 좀 불가피하죠. 뭐. 늘어지는 면은 있지만 예.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래 하셨습니까? 한 20년 했죠. 20년. 책도 쓰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 90년도에 썼는데요. 예. 한 10권 정도. 아이고, 많이 쓰셨네요. 예. 컴퓨터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겠네. 그러게 많이는 못 벌고 좀 예. 아무래도 전문 서적이다 보니까 전문 서적은 뭐 많이 팔려야 10,000권 정도밖에는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건 많이 팔린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조단 선생님이 가수를 평하고 노래를 평할 때, 예. 말하자면 뭐, 훌륭한 가수라든지,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그걸 딱 버리고, 오로지 악보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평가를 하시는데, 예. 그 인증사진 안 봐주시대요? 아니, 오로지 노래만 기준으로 하대? 예, 노래만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예, 되도록이면 좀 건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냥 건조하게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 AI냐, 로봇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AI처럼 정확하게. 감정을 없애버리고, 음정, 박자, 강약 조절, 그리고 발성. 예, 이렇게 4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평가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첫째는 악보가 없어요. 평가한다는 사람들. 악보가 없이 그 노래 뭐 한 구절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고 혹은 자기가 듣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평가를 하는데 뭐 발성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도무지. 예.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니까는 해야 되는데 뭔가 칭찬하긴 하는데 왜 그를 칭찬하는지, 왜 이 대목을 칭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로 뭐 노래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아니죠. 심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 빼고 이제 유튜버들 얘기합니다. 유튜브들이 하는 게. 예, 성악가라든가 예. 뭐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띄워놓고 평가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그동안에 쭉 강연하신 걸 집대성을 해가지고 이 노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걸 일종의 전자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전자책이긴 한데 전자책에서는 이제 음성, 영상 이런 걸 자유롭게 넣어가지고 전자책이죠, 일종. 전자책이죠. 이걸 만드셔가지고 네.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시고, 요거는 유료죠. 예, 2만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거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으로 또 깊게 들어가시더라고. 예.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소양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책으로는 뭐 노래 잘하는 법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책이 있죠. 근데 노래를 책으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네? 들어가야 되니까. 소리가 들어가서 어쨌든 소리가 안 들어가면 그건 책으로는 못.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전자책이니까 노래도 들어가고 악보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아주 시청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책으로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영상도 놓고 한 것은 처음이죠. 노래의 비밀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수록 사람한테만 있는 병이 엄청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만성병이라고 하죠. 그런 만성병은 원래 그 날짐승이든 들짐승한테는 없는 병들이란 말이죠. 없어요. 없습니까? 오직 사람한테만 있는 병들이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없는가? 없죠. 당연히.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두통이에요. 두통.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노래의 비밀을 보게 되면 두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리 병이 얼마나 되냐면 36,000가지래요. 36,000가지의 질병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어요. 예. 황당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찰해보면, 새를 보면 새는 1살 때나 60살 먹은 새나 구분을 못해요. 나이 드는 새네? 그래요? 이런 걸, 비둘기떼가 광장에 모여있지만, 갈매기떼가 있지만은, 나이 든 새네? 늙은 새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러니까 오래 사는 새는, 덩치가 큰 새는 오래 살고, 덩치가 참새처럼 조그마면은 오래 못 살죠. 어떤 짐승이든 마찬가지거든. 덩치가 클수록 오래 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새들은 사는 동안 병 걸려서 죽는 것은 없다. 예. 그리고 뭐 얼굴에 병이 없다. 일단.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통발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몸을 울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새가 울 때 그렇게 합니다. 예. 통발성을 하기 때문에. 그 조목만한 새가 우는데 100m, 200m 전방에서도 들리죠. 예. 깨끗하게 잘 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크더라도 100m 전방까지 소리를 내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소리 우리는 타고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전부 그런 소리를 타고났어요. 어린애들 우는 소리를 봐요. 울 때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쉬어요. 걔들은. 젖먹이들은. 그리고 우는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죠. 네. 온몸을 울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통발성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통발성을 회복하면 젊음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조단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 노래를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인체, 건강, 그리고 인생관,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통발성이라는 용어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노래 잘하는 비결에서 발성이 제일 중요한데, 통발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죠. 그럼 통발성의 개념이 뭐 어떤 겁니까? 통발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복성이라고 해요. 복성, 예. 네, 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랫배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올라와서 가슴을 울리고 올라온 소리가 머리통까지 울려가지고 머리까지. 예.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머리를 울리는 걸 두성이라고 하죠. 두성, 예. 네, 가슴을 울리는 걸 흉성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걸 셋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딱 내줄 수가 있으면은 그게 통발성이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소리를 내주면은 노래의 완성이죠. 네. 통발성을 하려면 힘을 빼야 됩니까? 힘을 빼야죠. 특히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목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어깨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은 말에서 올라오던 소리가 목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있는데, 소리의 통로가.
목을 통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목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목이 막혀버리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통발성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럼 목에 힘이 왜 들어가느냐. 너무 턱에다 힘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노래 부른다는 게 다 긴장되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는 네. 순간은 어떤 가수도 긴장한다고 보는데, 긴장하면 당연히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빼는, 긴장을 풀고 해야죠. 긴장을 풀어야 된다. 네. 그 긴장을 참 풀고. 어렵네요. 힘을 빼고 해야죠.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특히 고음 올라갈 때, 소리를 쥐어짜듯이 소리를 내게 되면, 그건 통발성이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모양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우주를 닮은 소리예요. 예. 그럼 우주가 뭐냐? 우주는 동그란 거예요. 둥글지. 동그란 거예요. 둥글 소리입니다. 동그란 소리가 가장 아름답죠. 아, 네. 왜냐면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둥근 소리가. 네. 동근 소리가. 그러면 나쁜 소리는 뭐냐? 날카로운 소리, 깨지는 소리, 이런 건 전부 소리가 망가진 소리죠. 그리고 망가진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우주를 닮은 소리를 내야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주를 닮은 소리가 뭐냐? 우리가 흔히 듣는 물소리. 물은 당연히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소리, 파도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말하자면 우주를 닮은 아름다운 소리란 얘기죠. 그리고 새 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새가 몸통도 동그랗지만 머리통도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몸통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새 소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황희웅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소리가 뭔가 둥글둥글한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것. 네. 고음이 올라가더라도. 예. 그래서 고음이 부드럽게 내라 하는 이유도, 둥그렇게 내라. 근데 그야말로 힘있게 막 내질러버리면은 뾰족해지는 거죠, 소리가. 그러면 그런 소리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